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 원리셈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음, 이번 원리셈 강의는 음, 아이들이 이제 교재를 풀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지도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뭐 아이들이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죄송해요. 잠시만요. 음향을 좀 줄일게. 네.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함께 들으면 좋고, 또 아이들이 좀 시간이 안 된다면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들으시고 이제 아이들 지도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음, 원리셈 초등 1단계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원리셈 초등 1단계가 이제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리셈 초등 1단계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만든 교재긴 해요. 근데 이제 초등 1단계는 1학년 2학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내용을 좀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이제 연상 공부가 처음이라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은 여기 7, 8세 단계를 먼저 공부하고 초등 1학년 걸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바로 이제 초1 단계를 시작해도 되는 아이들이 있고, 혹시라도 조금 이제 앞에 선행된 공부가 좀 필요하다 싶은 아이들은 7, 8세 단계부터 시작하시고 초등 1단계를 시작하셔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시작해 보면 이제 첫 번째 권에서는 이제 받아올림이나 받아내림이 없는 두 자리 덧셈 뺄셈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올림이나 받아내림이 없으니까 그냥 각 자리끼리 더하고 각 자리끼리 빼면 된다고 생각해서 뭐 어렵지 않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간혹 이제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때는 수가 이제 작은 수들을 더하거나 뺐죠. 근데 이제 큰 수들을 계산하다 보니까 수가 커지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받아올림이나 받아내림이 없는 두 자리 덧셈이지만 한번 가볍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수 막대를 보면 여기 10막대가 10묶음 10개씩 묶여져 있는 막대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10, 그리고 낱개가 3개 있어서 1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0묶음 막대가 2개 있으니까 20이 되고, 낱개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으니까 26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수를 더할 건데 일단은 수 막대를 한번 더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10막대가 하나, 그리고 10막대가 2개, 그리고 낱개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39개가 되겠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10묶음은 10묶음끼리 더해서 10의 자리에 쓰고, 낱개는 낱개끼리 더해서 1의 자리에 쓰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랑 똑같아요. 그냥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더해서 10의 자리 쓰고, 1의 자리 더해서 1의 자리에 쓰고. 근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수가 커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기는 해요. 근데 각 자리를 더해서 쓰면 된다는 원리를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로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13을 보면 10묶음이 1개, 여기 26에서 보면 10묶음이 2개,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10묶음끼리 더하면 3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점이 여기에 쓰여 있는 숫자는 1이지만 이 1이 나타내는 수는 10이고 여기도 써 있는 숫자는 2지만 나타내는 수는 20이에요. 그래서 10묶음짜리 하나, 10묶음짜리 두 개를 더하면 3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1의 자리 낮게 3개, 낮게 6개를 이렇게 더해주면 9개가 되겠죠. 그래서 30과 9를 더하면 30, 39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뺄셈도 한번 봐보면 38 빼기 2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도 빼기도 똑같겠죠. 여기 보면 그림으로 먼저 한번 해볼까요? 38이라는 건 이제 10막대가 이렇게 3개 있고 낱개가 여기 8개가 있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10막대가 2개 그리고 낱개가 2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38에서 22를 빼는 거니까 이 2개를 여기에서 이렇게 10막대 묶음 2개를 빼면 10이 남죠. 그래서 여기 10의 자리는 1이 될 거고 그리고 8개에서 낱개 2개를 빼면 6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10묶음 3개랑 10묶음 2개를 빼면 10묶음이 하나가 남고 그리고 낱개 8개와 낱개 2개를 빼면 이제 낱개 6개가 남아서 이제 16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세로식으로 한번 써서 각 자리끼리 더하고 빼거나 이렇게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36 더하기 21이다. 그러면 얘도 보면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낱개는 낱개끼리 더해서 7개가 되고 그리고 10묶음이 3개, 10묶음이 2개니까 얘를 더해서 10묶음이 5, 이렇게 57.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36 더하기 23을 하는데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10묶음은 10묶음끼리 낱개는 낱개끼리 더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3을 나타내는 수는 30, 10의 자리고 얘도 2가 나타내는 수는 20, 10의 자리인데 이렇게 써놓으면 1의 자리랑 10의 자리를 더하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꼭 쓸 때는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 올림이나 받아 내림이 없는 경우는 그냥 10의 자리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1의 자리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서 각각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2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권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두 수를 더해서 10이 되는 경우들이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두 수를 더해서 10이 되는 경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 위쪽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 얘네들은 받아 올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자리 계산하듯이 그냥 더해서 하면 돼요. 얘는 아마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수를 더해서 10이 되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1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받아 올림이 생기죠. 그렇죠? 10이 넘어가면서 받아 올림이 생겨요. 요 아래쪽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받아 올림이 생기는 경우를 어떻게 하면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공부해 볼 건데 1학년 2학기 교과 내용에 보면 10을 만들어서 계산한다든지 뭐 앞에 수나 뒷수를 갈라서 뭐 10을 만들어 계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원리셈은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서
그것과 더불어서 상황에 따른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에 이제 문제를 풀거나 할 때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뭐 풀어도 괜찮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니면은 원리셈을 풀 때만큼은 거기 제시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한 그런 해법들을 생각해 보면서 적용해서 풀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바로바로 눈에 띄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다음에 문제를 풀 때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지켜볼 건데요. 여기에서 표를 보면 10이 넘어가면서부터 받아 올림이 생기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미 10이 되는 두 수를 더해서 10이 되는 경우를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손을 이렇게 두 손을 폈을 때 손가락 하나를 접으면 이제 접힌 거는 하나고 펴져 있는 거는 9개죠. 그래서 1과 9는 짝이 돼서 10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3개를 접으면 접힌 3개와 펼쳐져 있는 7개 그래서 3과 7을 더하면 10이 된다는 거. 그거를 우리는 익히 직관적으로 생각으로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리고 우리가 보면 15를 이제 수를 가른다고 할 때도 직관적으로 여기 있는 10과 여기 있는 5를 이렇게 가르는 게 한눈에 보이고 좀 편하죠. 물론 이 15도 뭐 9와 6으로도 가를 수 있고 여러 수로 가를 수 있지만 우리는 10을 넘어가는 수일 때는 10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들을 더해주면 된다는 걸 더해주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10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요 수를 더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9 더하기 5다. 9 더하기 5인데 9 더하기 5인데 10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9에 어떤 수를 더하면 10이 되나요? 9에 1을 더하면 10이 되죠. 그렇죠? 근데 9 더하기 5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9 더하기 1은 10이네요. 근데 얘는 몇이 더 크죠? 4가 더 크죠. 그렇죠? 그러면 요 계산 결과 10보다 4가 더 큰 14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걸 한번 해볼까요? 요거 4 더하기 7 10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10은 10의 자리에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1의 자리에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4는 어떤 수랑 더해서 10이 되나요? 4는 6이랑 더해서 10이 되죠. 근데 여기는 6보다 1 큰 7이 있죠. 7이. 그러니까 1을 써주고 4 더하기 6은 10이니까 1을 써주고 6보다 1 커진 7을 더하는 거니까 추가로 1이 더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1의 자리에 1 이렇게 써주면 좀 이렇게 생각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10이 되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또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냐면 여기 9 더하기 4를 한번 봐볼까요? 9 더하기 4 이렇게 있는데 아까 10을 두 수를 더해서 10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9 더하기 1은 10이니까 3 커졌네. 그래서 13이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4랑 10이 되는 경우는 6 이렇게 해서 10이네. 여기 3 커졌네. 이렇게 13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아까 했던 방법 요거 말고 9 더하기 4
이 수를 한번 잘 한번 봐보세요. 그냥 아이들이 했을 때 뭐 여기에서 뭐 앞에 수를 가르고 뭐 뒤에 수를 갈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실용적이고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희 원리셈은 두 수의 그 상황에 두 수를 확인해 보고 그 상황에 맞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수를 한번 보면 9는 하나만 더 더해지면 10이 되죠. 그렇죠? 근데 요 4는 10이 되려면 6이 더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4에 6을 더해서 10을 만드는 것보다 9에 하나를 줘서 10을 만들면 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4를 10을 만드는 것보다 9를 10을 만드는 방법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10을 만들려면 얘가 이렇게 1을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1을 줬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몇일까요? 그렇죠? 여기 3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1을 주어서 10이 됐으니까 10의 자리에 1을 써주고 그리고 여기 나머지 수, 이 나머지 낱개 3개는 여기 1의 자리에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얘도 있네요, 얘. 8 더하기 6 해볼까요? 8 더하기 6. 얘도 먼저 손을 이렇게 대기 전에 이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8 더하기 6. 우리가 받아올림이 생기는 경우에는 10을 기준으로 해서 10이 되면 10의 자리에 1을 써주고 10을 넘어가는 이제 나머지 수는 1의 자리에 쓰면 된다라는 거를 알았는데 그러면 어떤 수를 10으로 만드는 게 조금 더 수월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8을 1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6을 10으로 만들려면 몇이 필요하죠? 그렇죠? 4가 필요하죠. 그러면 6을 10으로 만드는 것보다 8을 10으로 만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6에서 2를 주고 여기 그러면 4가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10이 되니까 10의 자리에 1을 써주고 그리고 이 낱개 4는 여기 1의 자리에 이렇게 4를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할 때는 딱 보니까 큰 수를 10을 만드는 게 좋겠구나. 큰 수를 10을 만들어서 작은 수를 10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큰 수를 10으로 만드는 게 조금 덜 수고스럽겠고 좀 더 편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아이들. 얘는 앞에 숫자들이 작고 뒤에가 크죠. 그러면 3 더하기 9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거는 앞에 수가 컸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수를 10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얘는 뭐 앞에 수를 크게 두 수를 비교했을 때 앞수가 크면 앞수를 10을 만들고 뭐 뒷수가 크면 뭐 뒷수를 10 그렇게 뭐 공식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도 이렇게 딱 봤을 때 딱 보면 보이잖아요. 이 3을 10을 만드는 것보다 9에서 하나만 더해줘서 10을 만들어주는 게 좀 더 편하다. 그래서 얘도 여기서 1을 주고 1을 주면 이제 2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이 되니까 10의 자리에 1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2를 여기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5 더하기 5 손가락 10개를 딱 폈을 때 5개를 접으면 5개가 남고 아니면 두 주먹을 쥐고 5개를 피면 또 여기 5개가 있죠. 그래서 5 더하기 5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5 더하기 8이라고 해볼게요. 5 더하기 8이죠. 근데 우리는 5씩 띄어세는 건 직관적으로 좀 편하게 알고 있어요. 5에서 5를 띄면 10. 10에서 5를 거꾸로 내려오면 10에서 5를 거꾸로 내려오면 5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5는 5랑 짝이 돼서 10이 되지. 5랑 짝이 돼서 10이 되지. 그래서 이 수를 5랑 3으로 이렇게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10이 되니까 10의 자리에 1을 써주고, 그리고 요 나머지 3을 이렇게 써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요 6, 7 경우 6이 9, 7 얘는 상황에 따라서 앞에 수를 맞춰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뒤에 수를 10으로 만들어주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여기 보면 7 더하기 8 이 경우는 어떨까요? 요수를 10을 만드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요수한테 이렇게 받아서 계산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7 더하기 5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수를 10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요수한테 3을 받아서 10을 만들고 1을 쓰고 3을 줬으니까 얘는 2가 남았죠. 그래서 1의 자리에 2를 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6 더하기 7도 얘가 10에 가까우니까 얘를 10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1의 자리에 써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앞수나 뒷수를 잘 보고 판단해서 큰 수를 10을 만들고 이제 나머지를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평소에 문제 풀 때도 한번 유심히 한번 바로 연필을 들고 풀기보다도 한번 문제를 잘 살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한눈에 잘 안 들어오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를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면 얘를 10 만들어서 하면 되겠네. 얘를 이 작은 수에서 큰 수에 주면 되겠네.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받아올림이 생기는 한 자릿수 덧셈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받아내림이 있는 이제 뺄셈이에요. 받아내림이.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아까도 10을 만들어서 하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손가락을 쫙 폈을 때 몇 개를 접으면 몇 개가 남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15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10, 그리고 얘는 5. 이렇게 해서 두 수를 가릴 때도 이렇게 가르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익숙하게 어떤 수 두 개를 더하면 10이 되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10에서 몇을 빼면 10에서 몇을 빼면 몇이 된다는 것도 직관적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10을 만들어서 빼고 또 어떤 경우는 몇십을 만들어서 빼는 그런 방법이 좀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요거 보면 11 빼기 8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얘를 10 빼기 몇 해서 몇을 기준으로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받아내림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냥 뭐 그냥 한 자리 빼기 한 자리니까 그냥 할 수 있을 거고, 여기 요 아랫부분부터 이제 받아내림이 생기니까 요 내용을 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1에서
8을 못 빼죠. 그쵸? 그쵸? 빼려고 하니까 수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10에서 8을 빼는 건 직관적으로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도 수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얘는 10이죠. 얘는 1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10에서 10이 되고 여기 1 이렇게 돼서 10에서 8 빼는 건 쉽죠. 그쵸? 10에서 8을 빼면 2가 되고 여기 남아있는 1을 더해서 이렇게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번에는 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16 빼기 9는 네, 요 문제를 하려고 하는데 6에서 9를 또 못 빼죠. 그러면 받아내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에서 어떤 수를 빼면 몇이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도 10과 6으로 이렇게 갈라서 10에서 몇을 빼니까 1이 남고 그럼 이 남은 1과 여기 남아있는 6을 더해서 이렇게 7이 된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문제 한번 해볼까요? 요 문제. 얘도 아까처럼 해도 돼요. 여기 이렇게 나눠서 10에서 9를 빼니까 1이고 남아있는 8이랑 더해서 9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몇십 몇에 있는 1의 자리에 있는 8과 여기 빼는 수, 요 수, 두 수의 차이가 작죠. 1밖에 안 나죠. 1. 이럴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를 가르면 10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여기 있는 수 차이가 작을 때는 여기 있는 1의 자리만큼을 먼저 빼주고 그럼 얘 8을 먼저 빼주겠죠? 그럼 우리는 9를 빼고 싶은데 8만 뺐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를 더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더 빼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18에서 8, 여기 1의 자리에 있는 만큼을 먼저 한번 빼주면 얘는 10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1을 한번 더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0에서 1을 빼니까 9.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두 번 빼서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 한번 살펴보면 13 빼기 4. 여기도 보면 13이죠. 몇십 몇이죠. 근데 여기 있는 몇과 요 빼는 수 4와 차가 1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얘도 이렇게 뭐 10에서 4 빼고 그 남은 수에다가 3을 더해서 그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가 작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의 자리 수만큼 3을 먼저 빼요. 3을 먼저 빼요. 그러면 우리 원래 4를 빼려고 한 거였기 때문에 3을 빼고도 추가로 1을 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3을 빼주면 10. 그 다음에 여기 아직 덜 뺐죠, 1을. 그래서 1을 한 번 더 빼주면 9. 그래서 얘가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도 11 빼기 5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는 10에서 5 빼면은 5가 된다는 걸 우리 너무 쉽게 5 띄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미. 그래서 얘는 그냥 10에서 5 빼니까 5가 되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1을 더해서 6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방법으로 푸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그리고 또 방법도 상황에 맞게끔 어떤 방법이 더 유용한지를 생각해서 풀어보는 것도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그걸 이제 계속 생각해보고 익숙해지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4권에 나오는 내용인데, 세수의 덧셈 뺄셈이에요. 세수의 덧셈 뺄셈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수의 덧셈 뺄셈을 할 때는 순서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순서대로 하는 거 한번 해보고 뒤에서 상황에 따라서 순서를 바꿔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빼거나 한 번에 더하는 거, 그것도 다른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순서대로 계산하는 거 먼저, 덧셈이 있을 때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수를 먼저 계산할 건데 먼저 손을 대기 전에 한번 수를 보고 생각해 보라 그랬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요 수를 보니까 8을 10으로 만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10이 되려면 얘한테서 2를 받아야 되죠. 2를 받아서 10이 됐고, 얘는 2를 줬으니까 남아있는 수 여기 3, 5에서 2를 주면 남아있는 수가 3이죠? 그래서 이렇게 13 쓰면 되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려고 하니까 얘는 받아 올림이 없이 그냥 19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수를 살펴보면 얘도 이제 15에다가 7을 빼고 4를 뺄 거래요. 그럼 얘도 일단은 기본적인 순서대로 하는 방법. 자, 요걸 계산해 볼 건데 얘 5에서 7을 못 빼네요. 이게 받아내림이 생기는 경우죠. 그쵸?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어떤 친구는 여기 10과 5로 갈라서 10에서 빼고 그렇게 할래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선생님. 저는 5를 먼저 빼고 덜 뺀 2만큼 한번 더 빼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선생님은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2 차이가 나니까 얘 5를 먼저 빼고 원래 7을 빼려고 했죠? 그래서 5를 빼면 10이죠. 근데 7을 뺄 거니까 2를 추가로 더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빼기 2를 하면 8. 그렇죠? 얘를 계산하면 8이 되죠? 그래서 이제 8이랑 4를 빼게 되면 얘는 그냥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얘도 아까는 덧셈, 뺄셈, 뺄셈인데 이번엔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섞여 있는 것도 똑같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 앞에서 배웠던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 보면 얘는 어때요? 얘는 좀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크니까 4 차이가 나니까 그냥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서 10과 여기 4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10에서 8을 빼면 2가 남고, 그리고 이 남아있는 4랑 이렇게 더해주면 6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6이랑 3을 더하면 9.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는 덧셈 뺄셈 순서가 이 앞에 거에 바뀌었죠. 얘도 똑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인 건 순서대로. 얘는 다행은 아니지만 받아 올림이 없네요. 받아 올림이 없으니까 그냥 17. 근데 얘는 이제 받아 올림이 생겼어요. 이제 얘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얘는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거? 선생님, 저는 딱 보니까 1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여기 몇십의 1의 자리에 있는 7만큼 먼저 빼주고 덜 뺀 1을 나중에 한 번 더 빼줄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겠죠. 그래서 여기 7을 빼주고 그 다음에 1을 한 번 더 빼줄 거예요.
그래서 17에서 7을 빼면 10이죠. 거기에서 1을 한 번 더 빼주면 9. 이렇게 돼서 여기 9.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세수의 덧셈과 뺄셈은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계산한다. 순서대로 계산한다. 이걸 알고 있고, 이 다음에 나와 있는 경우는 조금 이제 좀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유형들을 보여주려고 이제 가져온 문제들인데, 얘를 이렇게 앞에서 순서대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얘도 순서대로 계산해 볼까? 순서대로 계산하면 14. 얘 받아올림이 생기네. 근데 얘 10 만들려고 1을 줬어요. 그러면 13 더하기 10해서 23.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앞에서 순서대로. 근데 얘는 잘 봐요. 얘를 한번 엘리베이터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11층에 내가 있었어요. 11층에 내가 있었어요. 11층에 내가 있었는데 3층을 올라가고 9층을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도착했겠죠. 근데 올라가는 순서를 바꿔서 11층에서 9층을 먼저 올라가고 3층을 올라가도 도착한 층수는 어떨까요?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 주머니에 11개의 사탕이 있는데 3개를 집어넣고 9개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3개를 먼저 집어넣고 9개를 먼저 집어넣어도 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순서를 바꿔서 9개를 먼저 넣고 3개를 먼저 넣어도 똑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3도 더하고 9도 더할 건데 순서를 바꿔서 한번 계산해 보면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면 11과 9를 딱 살펴보니까 얘 딱 몇십이 되죠. 몇십이 되면 그냥 몇십에다가 요 나머지를 1의 자리에 그냥 붙여주기만 하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을 하면 20이 되죠. 20. 그렇죠? 그러면 20 더하기 3은 되게 편하잖아요. 20에다가 요 1의 자리에 3만 써주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23. 얘도 똑같겠죠. 일단 기본적인 거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는 건데 얘도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어때요? 얘랑 얘를 더해서 몇십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서 30을 먼저 만들고 요 5를 여기 1의 자리에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35.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빼기도 마찬가지. 빼기도 마찬가지. 얘는 어떤 걸로 설명해 볼까요? 뭐 덜어내는 거? 뭐 얘도 엘리베이터로 할 수 있어요. 얘도 43층에서 8층을 내려가고 3층을 내려가는 것과 43층에서 3층을 내려가고 8층을 내려가도 내려가는 순서를 바꿔도 도착한 층은 어때요? 똑같겠죠? 그리고 또 여기 43개의 사탕이 주머니에 들어있는데 8개를 빼고 3개를 빼나 3개를 빼고 8개를 빼나 값은 어때요? 덜어내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덜어낸 후의 결과는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43의 1의 자리 3을 보니까 여기 빼는 똑같은 3을 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얘를 먼저 이렇게 빼주면 얘가 몇십이 이렇게 되고 40이 돼버리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8을 빼는 건 우리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32가 되는 거고. 얘는 어때요? 얘는? 얘도? 여기 1의 자리 숫자 5와 여기 빼는 수 5가 같네요. 그러면은 여기 5에서 5를 먼저 빼는 거예요. 그럼 여기 40이 되고 40에서 7을 뺀다. 근데 여기에서 40에서 7을 빼는 게 힘든 친구들은 얘를 이제 30과 10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에서 7을 먼저 빼주면 여기 3이 남죠? 그래서 여기 30과 3을 더해서 33.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어떨까요?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얘를 한번 보면 순서대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받아내림이 생기고 얘는 이렇게 순서 바꿔서 계산을 하려고 해도 받아내림이 생기네요. 그렇죠? 근데 얘를 자세히 잘 보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아까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림으로. 62개의 사탕이 주머니에 있는데 5개를 덜어내고 빼기니까 덜어내는 거죠. 그렇죠? 5개를 덜어내고 7개를 덜어내고 여기 7개를 덜어낼 거예요. 근데 얘를 어차피 덜어낼 건데 한꺼번에 이렇게 더해서 덜어내도 되잖아요. 5개, 7개 이렇게 5개 덜어내고 7개 덜어내도 똑같고 아니면 7개 덜어내고 5개 덜어내도 똑같고 또 이렇게 2개 한 번에 더해서 12개를 덜어내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개 덜어내고 7개 덜어낼 건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덜어내 볼까? 그럼 얘랑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12가 되겠죠. 그렇죠? 5개 덜어내고 7개 덜어낼 건데 그거를 한 번에 덜어낸다 하면 이제 12개를 덜어내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 1의 자리와 1의 자리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받아내림도 없죠. 그러니까 각 자리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1의 자리랑 1의 자리 빼면 0. 그 다음에 10의 자리 6과 10의 자리 1을 빼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거 했으니까 얘 한번 봐봐요. 얘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5개 덜어내고 5개 이렇게 순서대로 덜어낼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5개 한꺼번에 나는 10개를 덜어낼 거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한꺼번에 10개를 덜어내면 19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권에 이렇게 사권 내용 중에 세수를 계산하는 세수의 덧셈 뺄셈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사이에 더하기나 빼기를 써서 목표하는 수를 만드는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할 때 그냥 막 단순하게 뭐 더하기 빼기 뭐 더하기 빼기 이렇게 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막 이것저것 넣으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여기 8이라는 수가 있죠. 그렇죠? 8이라는 수가 뭐 5를 만나고 7을 만나서 10이 됐대요. 10이 됐대요. 그러면 처음에 있던 8이 이렇게 10이 됐대요. 10이. 근데 커졌죠. 근데 몇만큼 커졌어요? 2만큼 커졌어요. 2만큼. 그렇죠? 근데 여기가 2만큼 커져야 되는데 여기가 더하기가 된다면 어때요? 2보다 훨씬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럼 더하기는 당연히 안 될 거야. 그렇죠? 그럼 만약에 빼기면 어떨까요?
2가 늘어나야 된다 그랬는데 얘를 빼버리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 그러면 더하기 더하기도 안 되고 빼기 빼기도 안 되니까 더하기 빼기거나 빼기 더하기일 텐데 여기에서 보면 2가 늘어나야 된다 그랬죠. 늘어나야 된다고. 근데 여기 큰 수가 빼기가 돼버리면 큰 수가 빼기가 돼버리면 어때요?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그래서 2가 늘어나려면 5와 7 중에서 큰 수가 더하기가 돼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빼기. 이렇게 되면 8 빼기 5는 3이고 3 더하기 7은 10.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볼게요. 얘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도 보면 이제 뭘 생각해야 된다? 처음에 있던 수는 14다. 근데 이제 그 수가 1을 만나고 이제 9를 만나서 6이 됐어요. 6이.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수가 변했어요? 8이 줄어들었네요. 8이 줄어들었어. 그렇죠? 그럼 8이 줄어들었대요. 얘도 여기 더하기 하니까 10이 커져 버려요. 그렇죠? 그럼 얘도 안 되고. 얘 빼기 하려고 하니까 얘 어때요? 10이 줄어들어 버리죠. 그럼 얘도 안 되겠네요. 안 되겠어요. 근데 얘네 둘의 차이를 보니까 어때요? 8 차이 나죠. 8 차이 나죠. 그러면 여기 큰 수에다가 더하기를 해주면 요 차이 나는 만큼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8 차이가 나는데 빼기를 해주면 이 차이 나는 만큼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던 8 작은 수가 되려면 여기에 빼기를 해줘야 돼요. 빼기.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그래서 얘를 보면 15, 그 다음에 여기에서 9를 빼면 6.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번에는 빼기 더하기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엔 여기에 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수를. 그래서 여기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네모에는 이 빨간색 두 카드 중에 하나를 집어넣고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 칸에는 이 두 수 중에 하나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위에 거랑 방법은 생각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 보면 12가 있죠. 아이고. 12가 있죠. 12. 근데 이 12가 몇을 빼고 몇을 더했더니 8이 됐대요. 그렇죠?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4가 줄어들었죠. 그렇죠? 4가 줄어들었죠. 4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두 수의 차가 4가 나는데 줄어들었으니까 덧셈이 커야 될까요? 뺄셈이 커야 될까요? 줄어들었다는 건 더 덜어냈다거나 작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빼기에 있는 수가 더 큰 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4 차이 나는 수를 한번 찾아보면 얘네 둘이 4 차이가 나죠. 그렇죠? 여기 4가 줄어들었는데 얘네 둘을 보니까 4 차이가 나네요. 근데 줄어들어야 되니까 빼기에 들어가는 수가 더 커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5를 쓰고 여기에다가 1을 쓰면 8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한번 해보면 9랑 7. 얘 보니까 얘도 줄어들었네요. 2가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2 차이 나는 애를 찾아보면 얘는 이렇게 두 개는 이렇게 두 개는 3 차이가 나서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2 차이 나니까 얘를 적절히 쓰면 되겠네. 여기나 여기, 여기나 여기 이렇게 적절히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으니까
더하는 수가 커져야 될까요? 또 빼지는 수가 커져야 될까요? 얘도 줄어들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빼는 수가 커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큰 수 5가 여기 들어가고 작은 수 3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12가 돼서 5를 빼면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하는 수도 그냥 뭐 더하기 빼기 그냥 아무거나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처음 수와 이제 결과를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좀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마저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네모 구하기를 할 거예요. 네모 구하기는 이제 문제들을 보면 네모가 돼 있고 뭐 이제 그 네모에 들어가는 이제 알맞은 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덧셈 뺄셈의 관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덧셈 뺄셈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여기에 보면 여기 네모가 있죠. 네모만큼 가서 세모를 더했더니 동그라미가 됐대요. 그렇죠? 그러면 네모 더하기 세모는 동그라미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얘는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서 동그라미 되는 거나 얘를 세모만큼 먼저 가고 네모만큼 먼저 가도 동그라미가 되는 건 똑같겠죠. 그래서 바꿔서 세모 더하기 네모도 동그라미가 된다라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덧셈일 땐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결과는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를 뺄셈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얘를 뺄셈으로 나타내면 얘 어떻게 할까요? 뺄셈으로 나타내려면 이 동그라미에 세모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동그라미에 세모를 빼면 남아있는 건 네모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에서 이번엔 동그라미에서 이 네모를 빼볼 거예요. 네모를 빼면 세모가 되겠죠. 그래서 요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네모 구하는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는 계산하면 뭐 2 주면 되니까 13 이렇게 되겠죠. 아까 덧셈은 뭐라 그랬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된다. 그럼 얘는 5 더하기 8은 13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뺄셈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뺄셈식으로 13 빼기 5는 몇이 될까요? 얘 둘을 더해서 13이 됐으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남아있는 건 8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13에서 8을 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5.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옆에 문제도 한번 봐볼게요. 이 옆에 문제도.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 둘이 1차이 나죠. 1차이. 그러니까 얘는 적은 수가 차이 나니까 그냥 여기서 5를 먼저 빼주고 5만큼 빼주고 덜 뺀 1을 10에서 빼줄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9가 되겠죠. 그렇죠? 9가 되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또 아까 덧셈 뺄셈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나타낼 수도 있을까요? 15 빼기 9는 이렇게 6이 된다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얘를 또 덧셈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6 더하기 9는 15. 그 다음에 9 더하기 6은 15.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이
요 네모 구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모 구하기. 이 물음표는 이제 모르는 수니까 얘가 이제 네모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 네모를 어떻게 해서 구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를 그림으로 한번 수막대로, 아니 막대로 한번 나타내 볼 텐데요. 여기 8에다 물음표만큼을 더했더니 38이 됐대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 물음표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음표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38에서 요 8만큼만 빼면 여기 물음표 값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38 빼기 8 이렇게 해서 얘는 받아내림이 없으니까 그냥 3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이번엔 양팔 저울로 한번 해볼까요? 양팔 저울로. 자, 양팔 저울이 수평을 이루고 있다는 말은 여기 있는 무게와 여기 있는 무게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8과 여기 물음표 그리고 여기 38 이렇게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음표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요 8이 없어지면 여기 물음표만 남겠죠. 그래서 양쪽에 똑같은 걸 빼줘야 요 균형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8을 빼고 여기에서도 8만큼 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8을 빼면 남아있는 건 얼마일까요? 남아있는 건 30. 30만 남아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도 뺐던 거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가 3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옆에 문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바꿔서 덧셈은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순서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17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처음에 있었던 층이 몇 층인지 몰라요. 몇 층에 있었는데 8층을 올라갔더니 17층에 도착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꾸로 이렇게 8층을 내려가 보면 되겠죠. 그렇죠? 내려간다는 건 뺀다는 말과 같으니까 17에서 8을 빼면 요 물음표 층이 몇 층인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여기 앞에는 덧셈이었죠. 덧셈인 경우에 어떤 수 구하는 거 요거였는데 이제 다음 문제는 뺄셈이에요. 뺄셈이에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얘도 한번 봐볼게요. 일단 기계적으로 그냥 아까 그 덧셈 뺄셈 관계를 생각해서 뭐 빼고 더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가 34개의 뭐 사탕이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이 주머니에. 근데 여기에서 몇 개, 물음표만큼을 뺐더니 여기 남아있는 게 몇 개래요? 12개가 남아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큰 주머니에 34개가 들어있었는데 물음표만큼을 빼니까 12개가 남았다. 그럼 이 물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34에서 11을 빼면 요만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34 빼기 12에서 22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문제 한번 해볼게요. 요 문제도 아까 엘리베이터 해볼까요? 엘리베이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 문제는
처음에 몇 층에 있었는데 빼기 23이니까 내려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려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23층을 내려갔더니 14층에 도착했대요. 그럼 처음에 내가 몇 층에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되겠죠. 올라가는 건 뭐예요? 올라가는 건 더하면 되겠죠. 그럼 14에다가 여기 23을 더하면 여기 37. 그래서 처음에 37, 여기 37층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양한 상황, 얘가 뭐 더하고 뺀다, 뭐 넘어가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상황들을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아이들이 좀 이런 걸 막혀 하거나 그럴 때는 한번 말로 설명해 볼래? 어떤 부분에서 막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보다 같이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그리고 또 그러면 그 막히는 부분에서 살짝 힌트를 줘서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제가 너무 꼼꼼하게 이제 좀 많이 자세하게 설명해 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한 거는 한번 요건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덧셈 뺄셈이에요. 얘는 이제 받아 올림이 있거나 받아 내림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앞에서 이제 한 자릿수 받아 올림이 있는, 받아 올림이나 받아 내림이 있는 한 자릿수 덧셈 뺄셈이랑 똑같은데 얘는 수가 커졌어요. 수가 커졌어. 여기 보면 67과 4가 있는데 요 4는 1의 자리 7과 더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몇십을 만들어서 계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몇십을 만들려면 6이 필요하지만 얘를 70으로 만드는 데는 3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앞에 원리랑 똑같아. 그럼 여기에서 3을 주면 여기는 1이 남았죠. 그럼 얘는 3을 줬으니까 7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1을 더해줘서 71.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두 수의 덧셈 뺄셈까지는 이렇게 가로셈을 많이 해보면서 원리를 생각하면서 수 감각을 익히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4와 8을 더할 건데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를 몇십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얘를 10으로 만드는 게 좀 더 편할까요? 얘는 몇십이 되려면 6이 필요하지만 얘는 10이 되기 위해서 2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는 2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10이 됐네요. 그럼 얘는 이제 2를 줬으니까 몇이 남았죠? 62. 그리고 얘는 더하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2.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뺄셈. 이제 뺄셈인데 3에서 7을 빼려고 하니까 3에서 7을 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받아 내림이 생기네요.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한 자리 할 때도 10을 기준으로 해서 빼던가 아니면 여기 있는 3을 여기 1의 자리에 3이 있으니까 3을 먼저 빼고 나머지 4를 빼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얘는 여러 가지 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몇십과 몇십 몇으로 나누어서 30과 13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13에서 7을 빼면 6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6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얘는 40과 얘는
33과 이렇게 10으로 나누어서 10에서 7 빼면 3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33이랑 3을 더해서 36.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7인데 물론 여기는 사이가 좀 크기는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얘는 또 3을 먼저 빼주면 40이 되겠죠. 근데 얘는 3과 가릴 수 있는 수가 3과 4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3을 먼저 빼줘서 40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40에서 아직 덜 뺀 4를 빼서 36.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도 많이 오래됐고 좀 급하지 않은 면도 있었는데 좀 어려웠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좀 궁금하신 부분 그런 거를 좀 질문을 받으려고 해요.